조영남 씨에 대한 대리화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화가 더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 오늘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이정은 차장, 어떤 포인트입니까? 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 씨가 또 다른, 그러니까 알려진 그 송화백 말고 송기창, 화백 이외에 또 다른 대리화가에게 그림 제작을 맡긴 정황을 포착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집중적인 주장은 이제 그 송 씨를 통해서만 나오고 있었는데 다른 대리화가가 또 있다고 하니, 그리고 그 신원이 확인됐으니 불러서 도대체 얼마나 작품에 관여했고 이 대리는 어디까지 대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검찰도 확인했습니다만 조영남 씨가 지난주죠. 17일에 연합뉴스TV와 직접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을 잘 못 느꼈던 걸까요? 그 음성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도움이 쓰는 거, 아시스턴트 쓰는 건 내가 아는 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조수 다 해봐야 뭐 서너 명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창의를 위해서 나온 것이고, 조수 도움이 쓴 거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이라면 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 저 때까지만 해도 조영남 씨는 크게 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관행이었고 개념은 내가 생각해냈기 때문에 손을 좀 빌리는 것뿐이다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지금 생각이 모든 뭐 지시, 그다음 컨셉 이런 건 전부 내 머리에 나온 거고. 네네. 조수들은 그게 마치 조영남 씨의 손발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만화가들이 조수를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장면이 워낙 많고 거의 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수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 회화에서 저렇게 조수를 쓴다는 거, 그게 조영남 씨가 어느 정도의 관행, 그리고 어떤 부분의 화가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요, 화가들의 어떤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붓터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법도 사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영남 씨 안 하고 조수가 했다면 그걸 조영남 씨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일부 화가들의 그 조영남 씨 동조하는 화가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진짜 예술이 뭔가를 갖다 고민하는 화가들의 말도 같이 듣고 그렇게 그 조영남 씨가 인터뷰를 하든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편의주의적인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요, 조영남 씨가 책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제 책 제목입니다. 오히려 이 책 제목이 묘하게도 지금 상황과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 미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천상석 차장.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네, 조영남 씨가 참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건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의 상황과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안평에서 3만 원에 산 놋 요강을 내 손으로 받침대만 용접해서 붙여놨더니 이게 다음날 150만 원에 팔렸다. 그러니까 50배를 남겼다는 거죠. 굉장히 누가 한번 만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값어치가 달라진다. 아, 요거군요. 그렇습니다. 요거 장안평에서 3만 원 주고 하나, 둘을 샀고 이걸 쭉 용접을 했더니 이게 미술 작품이 되어서 150만 원에 팔리더라. 조영남 씨도 많이 놀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술품의 값어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 이제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 제목을 조영남 씨가 뭐라 붙였냐면 요광이라고 붙였어요. 그 피팟이라고.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저는 자연으로의 회귀 뭐 이런 작품을 이름을 붙였으면 참 좋은데 저 요광을 요광이라 붙여놓고 있죠. 그걸 3만 원에 150만 원에 팔았다니까 마치 그 어제 저녁에 제가 채널A의 서민갑부란 프로를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봤는데 경매 받는 사람이 경매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팔더라고요. 돈을 붙여가지고. 꼭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예술가로서의 할 말씀인지, 물론 조영남 씨가 본래 화법이 좀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약간 좀 패러디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게요. 이 현대미술의 그 효시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셀 듀샹의 그 샘이라는 작품 아닙니까? 남성의 이제 그 소변기를 전시해서 이제 이게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현대미술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영남 씨가 좀 한국적으로 좀 패러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서양 남성용 변기를 갖다 놓고 이게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요강을 갖다 놓고 이것도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큰 값을 받아서 팔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현대미술이
뭐 자기도 이제 이렇게 현대미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천차장. 그러니까 결국 이름값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그 예술품의 그 깊이 이 자체보다도 누가 했느냐 이름값에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책 전반적인 내용이 저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과연 작가로서의 소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리게 하는데요. 현대미술은 이름 미술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작가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느냐로 좋은 그림이냐 아니냐, 감 나가는 그림이냐 아니냐 이게 판명이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영남 씨의 빗대 보면 조수인 송화백이 그리면 저거는 1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네. 내가 그랬다고 내 이름으로 걸면 저게 1,000만 원도 되고 2,000만 원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비춰서 굉장히 씁쓸한 대목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영남 씨는 3년 전 채널A의 쾌도난마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우물말 파란 말 난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다양한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성공한 걸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해지네요. 그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죠. 그거 하고 네. 여러 우물 파면 물이 안 나온다. 여러 우물 파면 쪽박 찬다. 네. 이런 얘기를 끔찍하게 들어왔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평생 그 오기로. 근데 음악 우물 파니까 음악 물 나오고. 네. 그림도 오래 파니까 거기서 물 나오고. 네. 뭐 책도 오래 파니까 네. 물 나오대요. 여러 가지 해도 물 나온다는 그 표본을 보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테 시켜서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오래 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판 게 아니라 네. 조수를 시켜서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게 우물이냐? 이제 우물이 아니다. 이런 반론에 좀 접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남의 것 빌려오면 낙제점이라고 말하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뭐 그 자리에서 미친놈 정신병자 소리를 듣기 때문에 흉내내서는 안 된다 말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 이번 주말에 있는 토요일 공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시봉 공연을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하긴 한다면서요. 결정이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이제 3시에 1회 공연이 있고 이제 저녁에 2회 공연, 두 번의 공연을 하는데 이 기획사가 어쨌든 조영남 씨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져서 출연료는 받지 않고 세시봉 콘서트에 조영남 씨 참석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음악만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갈지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워낙 그동안의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해명은 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아직까지 좀 믿기 어려운데 진짜로 내일 할까요? 전 조영남 씨의 평소에 어떤 그 생각과 태도를 보면은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책 파니까 최고 물 나오고 전 별개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또 이 팬과의 약속이다. 제가 볼 땐 조영남 씨가 그 평소에 하는 화법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생각이 들 것이다. 아, 그런가요? 저는 이번 주 내내 결코 공연장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갖고 있었는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군요. 그럼 누가 맞을지는 모르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조영남 씨는 일단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자, 진짜 창작에 전념하는 미술 작가 한 분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순절하게 모나미라는 제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펜만 가지고 그림 그린 분 얘기인데 화가 이름이 이일 씨군요. 네, 이일이라는 작가 볼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멋진 소식 들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팜스프링스 뮤지엄이라는 미술관에 이 작품이 영구 소장되도록 결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림이 보니까 멋지기는 멋진데 제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SW18이라는 제목이고요. 볼펜으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 대부분의 화가들은 아주 화려하게 뭐 색깔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요소를 써서 이렇게 그림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작가는 오로지 볼펜만을 가지고 30년 넘게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 온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로 볼펜으로 그리는군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섬세한 필치를 통해서 저런 미술을 창작해냈다. 네, 이런 작가가 쓰려면 볼펜도 이렇게
뚝뚝이 나오지 않는 아주 좋은 볼펜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또 미술 전문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의 작가로서 독창성과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참 멋진 소식인 것 같고요. 볼펜을 하든 뭐 연필을 하든 그 소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자기의 예술성을 드러내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화단의 새 언어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군요. 독창성을 인정받아 우리 한국의 이일 화백이 저렇게 이제 잠시 걸어놓고 돌려주는데 이 영구 소장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거 딴 데 전시 안 되고 우리 미술관에만 영구히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무나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조영남 씨 관련된 그림 창작과 관련된 그 독창성과 남의 손을 빌린 것에 경계를 놓고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 반가운 소식 들려와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려봤습니다.